토란, 소화성 나쁜 당질 성분, 갈락탄 함유, 위,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식품. 토란은 뱃속에 열을 내리고 위와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식품으로 알려졌으며, 종기가 났을 때 먹으면 잘 낫지 않고 종기 자국이 남는다고 전한다. 토란에 가장 많은 당질은 녹말이 대부분이고 덱스트린과 설탕도 들어있어 토란 고유의 단맛을 낸다. 토란의 미끈미끈한 성분은 갈락탄이라는 당질 때문인데, 이 성분은 소화성이 좋지 않다. 소화성은 좋지 않은데 토란은 알칼리성 식품이며 소화를 돕고 변비를 치료 예방해주는 완화제이기도 하다. 송편이나 고기 등을 과식해서 배탈이 나기 쉬운 한가위에 토란국을 끓여 먹는 것은 계절식으로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토란을 소금물에 조금 삶은 다음 요리를 하면 독성도 가시고 끈끈이도 줄어든다. 토란 껍질을 벗길 때 손이 가려워지는 수가 있는데 소금물로 씻으면 쉽게 낫는다. 독충에 쏘였을 때 토란 줄기를 짠 즙을 바르면 잘 낫고, 치통이 심해 볼이 부었을 때 토란과 생강을 간 것을 바르면 신효하게 잘 듣는다. 토란대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연뿌리 토란이라고 하는데, 잎이 녹백색이고 횡단면에는 크고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다. 따뜻한 지방에서는 채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토란대와 토란에는 수산석회가 많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토란 가루로 빚어 만든 송편을 토연병이라 한다. 토란 생육의 최적인 온도는 30도씨이어서 겨울에는 지상부는 물론 지하부까지도 5도씨 이하로 되면 상하기 때문에 캐서 저장했다가 봄에 다시 심어야 한다. 습기가 있는 땅에는 옛날부터 재배해 왔는데 그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다. 토란의 품종 개량은 꽃이 좀채로 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 비해 어렵다. 조생종은 따뜻한 지방에서는 7월 중순부터 수확하나 보통은 10월 중하순이 수확의 적기이다. 토란은 5도씨 이하가 되면 부패하므로 추운 지방에서는 저장하기가 어려우나 따뜻한 곳에서는 간단하게 15에서 18cm가량 흙만 덮어두면 겨울을 지낼 수가 있다.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토마토, 루틴 성분 함유, 혈압 내리고 혈관 튼튼하게, 고기와 생선과 함께 먹으면 소화 도움. 토마토에는 구연산이 0.5에서 1% 있고 유리 아미노산이 70에서 90mg%가량 들어있다. 토마토의 빨간색은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 때문인데 특히 리코핀이 주 성분이다. 가공용 품종인 빨간것은 피코핀이 7에서 12mg% 들어있으나 생식용 품종인 핑크색의 것은 2에서 4mg%에 지나지 않는다. 토마토는 빨갛기 때문에 당근처럼 비타민 A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아주 적다. 고기나 생선 등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때 토마토를 곁들이면 위 속에서의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의 부담을 가볍게 하며 산성식품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토마토에는 루틴이 들어있는데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인 사람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다. 토마토는 조미료로서의 역할도 크다. 토마토를 익혀서 걸러 농축시킨 토마토 퓨레에 소금과 향신료를 조미한 토마토 소스보다 강하게 조미하고 단맛을 낸 토마토 케첩 등 다양하다. 토마토 주스는 1928년 처음 상품화되었는데 착즙에 소금을 0.5%가량 넣고 살균한 것이다. 환자들의 음료로 토마토 주스가 좋은 것은 유기산이 적어 자극성이 적은 데다 영양가가 우수하고
소화성이 좋기 때문이다. 무기질로 칼륨이 많기 때문에 소금을 찍어 먹는 것이 설탕을 찍어 먹는 것보다 좋다. 토마토의 겉껍질을 벗게 되면 팔팔 끓는 물에 잠깐 담갔다가 건져서 찬물에서 벗기면 손쉽게 벗길 수 있다. 잘 익은 토마토를 껍질을 벗기고 으깨면서 체에 받친 것을 조미하지 않고 졸인 것을 토마토 퓨레라고 한다. 이것은 토마토 케첩을 비롯한 여러가지 가공 원료로 이용된다. 잘 익은 토마토를 껍질을 벗기고 가늘게 썬 것을 퓨레와 섞고 케첩과 마찬가지로 조미를 한 것에 칠리 소스가 있다. 토마토 씨와 과육 조각이 뒤섞인 점이 케첩과 다르다. 토마토 가공품은 그 색깔이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한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는 앞에서 말한 리코핀이 주체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카로틴, 크산토필, 크립토크산틴이 있으며 덜 익은 것에는 푸른색의 엽록소가 들어있다. 따라서 가공용에 알맞은 토마토는 리코핀 함량이 많은 품종이어야 한다.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 환경이나 성숙도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성숙할 때의 온도가 18에서 23도씨이면 리코핀이 잘 만들어져 색깔이 곱게 된다. 여름에 지나치게 더운 지방보다 비교적 서늘한 곳 또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곳에서 재배되는 것이 빛깔이 좋다. 토마토 케첩 등 가공품에는 가짜가 많은데 그런 것을 가려내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리코핀의 양을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토마토 가공품에는 리코핀의 양이 최소한 5mg% 이상이 있어야 한다. 토마토를 영국 사람들은 사랑의 사과라고 하며 이탈리아에서는 황금의 사과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를 식후에 후식으로 먹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이 샐러드나 요리 재료로 쓰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덜 익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빨갛게 변하지 않는다. 밖에서 붉게 변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톳, 삶아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는 해조류, 노루같이 생겼다고 해서 녹리채라고도 한다. 갈조류로 해조인데 잎은 뱉지 않은 북 또는 방망이 모양이다. 독특한 맛이 있으며 칼슘과 비타민 A가 많다. 점질물은 있는데 이것은 창자의 소화운동을 높여주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제주도 서남해안에 분포하며 3, 4월에 채취한 부드러운 것을 식용한다. 기름에 간장을 넣어 삶거나 된장국으로 먹는다. 파, 비타민, 칼슘, 철분 등이 풍부, 위의 기능 돕고 감기 악화 막는 효과, 백년해로의 표현을 팥뿌리에 비유하는 것은 파의 지화경에 많은 수염뿌리가 있어 백발과 비슷해서 생긴 말일 것이다. 확실히 파를 잘 먹으면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는 해로하는 확률이 높아질 만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파는 우리 식생활에 깊게 뿌리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양가치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되어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에 양념으로 들어가고 최근에는 고기와 함께 날로 먹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러나 미역국에만은 파를 넣지 않는다. 특히 고기와 생선 등의 좋지 못한 냄새를 없애주는데 파는 큰 구실을 한다. 중국 요리에서는 다양하게 이용되며 짜장에 날파를 찍어 먹는 것을 흔히 본다. 성분에서 보면 칼슘, 인성, 철분이 많고 비타민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녹색 부분에는 비타민 A가 있고 C도 많다. 파의 자극 성분으로 황화 알린이 있는데 마늘에 들어있는 알린도 있어 비타민 B1 유토체인 알리다민이 되나 그 양은 마늘보다 적다. 알린은 창자에서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쉽게 흡수되고 이용도가 높은 새로운 비타민 B1으로 변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음식의 영양가를 높여주고 맛을 좋게 하는 채소로서 파는
특색이 있고 양리 작용이 있으나 일반 채소가 알칼리성인데 반해 파는 유황이 많아 산성식품이다. 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의 기능을 도와준다. 또한 파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옛날부터 알려져 왔다. 파의 얇은 속껍질은 상처가 났을 때 붙이면 지혈 효과가 있다. 유행성 감기에 걸렸을 때 파 8뿌리 흰 부분만 8뿌리에 생강 5개를 함께 끓여서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하룻밤 땀을 내면 거뜬해진다. 잠이 안 오거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땐 파를 고아 마시든지 생파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 효과가 좋다.